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인기나 조회수가 아닌 실제 매출과 세금이라는 숫자로 확인된 2026년 1월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진짜 경제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쌓여온 돈과 책임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로트 가수를 떠올릴 때 화려한 무대와 박수갈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무대 뒤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노래 한 곡, 행사 한 번이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명확한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순위는 조회수도 화제성도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벌었고 그중 얼마를 국가에 납부했는지를 기준으로 한 냉정한 결과입니다. 먼저 하위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름, 바로 배아현입니다.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도 아니고 연일 포털을 장식하는 화제성 스타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배아현은 가장 안정적인 카드로 통합니다. 그녀의 주력 무대는 중장년층이 중심이 되는 디너쇼와 지역 문화 행사입니다. 무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시장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관객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지갑을 열고 티켓 가격 또한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연말 디너쇼 시장은 특히 뜨거웠습니다. 식사와 공연이 결합된 복합 상품 구조는 과세 표준이 두껍게 잡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너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소비 경험으로 분류되며 그만큼 세무적으로도 명확한 매출로 기록됩니다. 배아연은 이 시장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가수입니다. 계약 취소율이 낮고 재계약 비율이 높다는 점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모험이 필요 없는 선택지인 셈입니다. 행사 단가는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누적된 일정들이 연말 한 달 동안 집중되며 탄탄한 과세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매출이 발생했고 그 매출이 누락 없이 신고되었다는 사실이 배아연을 이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진짜 힘은 화제성이 아니라 불림입니다. 배아연은 그 산업의 바닥을 묵묵히 지탱하는 작은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대를 평가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면 속 조회수일까요? 아니면 실제 돈이 오가는 현장의 신뢰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순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깊은 트로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매일의 방송이 쌓여 세금이 되는 구조를 만든 가수 은가은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어떻게 1월 세금 순위에 올라왔는지 그 조용하지만 강력한 수익 구조를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가은의 이름이 2026년 1월 세금 순위에 오른 이유는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녀의 구조는 철저하게 반복과 누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어지는 방송 활동이 하나의 경제 흐름을 만들었고 그 흐름이 그대로 세금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은가은의 핵심 무대는 대형 콘서트장이 아니라 라디오 부스입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어진 고정 출연은 단가 자체는 높지 않지만 누락 없이 쌓이는 과세 매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라디오 출연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정해진 주기로 반복되고 그 대가는 대부분 원천징수 형태로 즉시 세금 신고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2025년 12월 공식적인 연예 공개 이후 예능 프로그램 섭외가 급증하며 소규모이지만 빈도가 높은 방송 수입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 특집 신년 프로그램 명곡 재조명 무대 등은 각각 보면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정이 합쳐지면 상당한 과세 기반을 형성합니다. 은가은의 세금 순위가 의미 있는 이유는 불규칙한 대박 수익이 아니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회계 구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행사 시장에서도 은가은은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사 단가는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방송 노출을 바탕으로 계약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주최 측은 한 번 보고 끝나는 스타보다 매일 듣고 익숙해진 목소리에 더 쉽게 결제를 결정합니다.
은가은의 1월 세금 순위는 바로 이 신뢰의 누적이 숫자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단 한 번의 화려한 무대보다 매일 쌓이는 신뢰가 더 오래가는 가치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이미지가 곧 세금으로 연결된 가수 홍지윤입니다. 홍지윤의 순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행사나 공연보다 광고 수익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비주얼과 브랜드를 결합해 독자적인 경제 영역을 구축한 인물입니다. 2025년 하반기 홍지윤은 아웃도어 브랜드와 헬스케어 브랜드의 장기 모델로 활동하며 광고 업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광고 계약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모델료는 대부분 일시불로 지급되고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단 한 건의 계약만으로도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 납부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홍지윤은 연말 광고 재계약과 시즌 캠페인 촬영이 집중되며 이 매출이 1월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횟수보다 얼굴이 가진 이미지 자체가 수익과 세금으로 직결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녀의 기부 활동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말 복지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공적 이미지와 세액 공제라는 이중 효과를 동시에 창출했습니다. 트로트 시장은 이제 노래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무대가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 이미지 관리, 사회적 활동까지 포함된 입체적인 경제 활동이 세금 순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이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생존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더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순위에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이름, 바로 김태연입니다. 2005년생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26년 1월 기준 상위권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태연은 출연제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투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2025년 12월 시작된 첫 전국 투어는 대전,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티켓 판매, 공연장, 대관, 굿즈 판매, 팬미팅 수익까지 포함된 이 구조는 명백한 사업 모델입니다. 단순히 무대에 서서 출연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연 전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무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은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김태연은 가장 어린 고액 납세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김태연의 사례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어른이 되는 걸까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지는 순간부터일까요? 그녀는 노래로 데뷔했지만 지금은 무대를 경영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박수보다 숫자로, 감탄보다 세금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위권을 중심으로 본 2026년 1월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세금 구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욱 강력한 수익 구조를 가진 인물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바꾼 상위권 가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순위는 본격적으로 상위권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잘 버는 가수가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가 완성 단계에 들어선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살펴볼 이름은 양지은입니다. 그녀의 세금 순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양지은의 수익은 급등락이 거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점이 세무당국과 시장 모두에게 안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양지은의 핵심 수익원은 명절과 연말에 집중됩니다. 효도 이미지 가족 중심의 서사, 그리고 전통적인 감성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무대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행사에서 최우선 선택지로 작동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당 행사 단가는 상위권에 속하며 예약과 계약이 미리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수익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연말부터 1월 초까지 집중된 일정은 그대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매출로 이어졌고 양지은은 조용히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여기에 방송 수입과 광고 수익이 더해집니다. 가족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 출연은 그녀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명확한 과세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생활 밀착형 광고 역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이어졌습니다. 양지은의 포트폴리오는 무대방송 광고라는 세 개의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구조는 세금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단기간에 폭발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 위치에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전유진입니다. 전유진의 이름이 이 구간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트로트 시장의 변화 속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인에 가까웠던 그녀는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행사 단가는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고, 이는 단순한 몸값 상승이 아니라 시장의 평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유진의 전환점은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대형 공연장에서 진행된 콘서트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단위였습니다. 티켓 판매 무대, 연출, 스태프 운영, 부가 상품까지 포함된 구조는 단 한 번의 공연으로도 상당한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이 매출은 모두 1월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결과 전유진은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막 성인이 된 가수가 법적으로는 가장 높은 책임을 지는 납세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유진의 사례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신인 가수의 진짜 데뷔 시점은 언제일까요? 첫 무대일까요? 첫 히트곡일까요? 아니면 첫 세금 신고일까요? 전유진은 그 답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호받는 신인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제 주체로 시장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인물은 또 다른 10대 가수 김다연입니다. 김다연의 순위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점에서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만든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성인 시장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5년 12월 시작된 전국 투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공연 비즈니스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구조 속에서 티켓 매출은 물론이고 공연장 대관료 연주자와 스태프 인건비 굿즈, 판매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사업 모델로 작동했습니다. 김다연은 출연자가 아니라 공연이라는 상품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발생한 매출은 고스란히 과세 표준으로 계산되었고 대부분이 1월 신고 기간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활동이 미성년자 신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이 경우 소득 귀속 증여, 사업자 등록 등 복잡한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김다연 측은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트로트 산업이 세대 교체와 함께 제도권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인물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통해 사업을 만들고 그 결과를 세금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가 완전히 완성된 최상위권 가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순위는 확실한 상위권으로 들어섭니다. 이 구간부터는 가수라는 직업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자 기업에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살펴볼 이름은 홍진영입니다. 그녀의 세금 순위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고소득이 아닙니다. 개인 수익과 법인 수익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중 구조, 즉 가장 복잡한 형태의 납세 모델을 완성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진영의 핵심은 속도와 밀도입니다. 연말 시즌 기업 행사와 송년회 지자체 행사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만회와른 무대를 소화합니다. 회당 행사 단가는 상위권에 속하며 여기에 일정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매출 누적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단 한 달 동안 발생한 출연료만으로도 상당한 과세 표준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광고 수익은 또 다른 축입니다. 건당 수억 원에 이르는 광고 계약은 단 한 번 체결되는 순간 곧바로 대규모 부가가치세 납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홍진영은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개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이 두 개의 세무체계로 나뉘어 과세되는 구조인은 회계 투명성과 납세 성실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위치입니다. 홍진영은 그 부담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순위는 두 번째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따라오는 가수 장윤정입니다. 장윤정의 수익 구조는 화려함보다 안정성에 있습니다. 광고나 사업보다도 공연 자체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곧 노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연말과 연초 장윤정의 전국 단독 콘서트는 매진을 기본 전제로 움직입니다. 중장년층 관객을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 예매 낮은 취소율 현장, 굿즈 판매까지 더해지며 회당 매출은 억 단위에 이릅니다. 이러한 공연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안정적 수익 모델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까지 더해지며 1월 신고 대상 매출은 자연스럽게 상위권으로 올라섭니다. 중요한 점은 장윤정의 수익 구조가 매우 투명하고 균형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한 영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공연과 방송이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 측면에서도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장윤정은 단지 순위 2위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 전반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익 모델을 구현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이 순위의 정점에 선 가수 송가인입니다. 송가인의 세금 순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수익의 구조 자체가 기존 트로트 시장의 틀을 완전히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의 핵심은 팬덤 기반의 고부가 가치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크루즈 콘서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팬들과 함께 이동하며 진행되는 이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여행 공연 팬미팅이 결합된 복합 상품입니다. 1인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패키지 가격은 일반 콘서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출 규모를 만들어냅니다. 이 매출이 단기간에 집중되며 1월 신고 대상 기간에 포함되었고 그 결과 송가인은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방송 행사 각종 출연 수익이 더해지며 그녀의 수익 구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무대에 서는 가수가 아니라 팬덤과 함께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팬의 응원은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는 다시 세금이라는 형태로 사회에 환원됩니다. 이 구조는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를 넘어 성숙한 콘텐츠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상위권 가수들이 만들어낸 경제 구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순위를 관통하는 의미를 정리하고 왜 이 숫자들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닌지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순위를 하나의 표가 아닌 흐름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등장한 이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우연이 아닌 구조로 수익을 만들었고 그 구조가 그대로 세금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지금 트로트 가수들의 세금 이야기가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트로트 시장은 인기와 화제성 중심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불리느냐, 누가 더 자주 방송에 나오느냐가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위는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출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그 돈이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세금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트로트는 더 이상 비공식 시장이 아닙니다. 명확한 매출과 책임이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하위권에서 등장한 배아영과 은가은은 안정성과 신뢰가 어떻게 세금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위권의 김태형과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사업 단위로 운영하며 책임을 지는 구조에 들어섰습니다. 전유진과 양지은은 성장과 안정이라는 서로 다른 길이 모두 유효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홍진영, 장윤정, 송가인은 개인을 넘어 브랜드 나아가 하나의 기업 단위로 움직이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투명성입니다. 이 순위에 오른 가수들은 공통적으로 수익 구조가 명확합니다. 행사비,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 공연 매출이 각각 분리되어 기록되고 그 기록이 세무적으로 정리됩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과정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을 숨기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팬덤의 역할입니다.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팬의 응원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소비로 이어집니다. 콘서트, 티켓, 굿즈, 패키지 상품, 팬미팅까지 이어지는 소비는 개인의 지출을 넘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더 이상 음성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계산되고 세금으로 환원됩니다.
팬덤이 곧 경제 주체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트로트 가수의 성공은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무대가 얼마나 화려하냐를 넘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단발성 히트는 순위를 만들 수 있지만 세금 순위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 리스트에 오른 이름들은 모두 장기전에서 살아남은 사례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며 왜 이 순위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산업 전체의 변화 신호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디로 향할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순위를 지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몇 위였느냐가 아닙니다. 이 순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입니다. 2026년 1월 여성 트로트 가수 세금 순위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리스트는 지금 한국 트로트 시장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트로트는 더 이상 비공식 시장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현금 거래 관행적인 계약 느슨한 회계 구조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위에 등장한 가수들은 모두 정식 계약, 명확한 매출, 투명한 세무 처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트로트는 이제 완전히 제도화된 콘텐츠 산업입니다. 둘째,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히트곡 하나, 화제성 있는 방송 출연 하나가 커리어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없으면 상위권에 오를 수 없습니다. 단발성 인기보다 반복 가능한 수익 모델이 중요해졌습니다. 디너쇼 라디오, 전국 투어 브랜드 광고 팬덤 상품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가수들만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나이는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닙니다. 김태형과 김다연의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가수들과 동일한 세무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기 성공이 아니라 산업이 요구하는 책임을 조기에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로트 시장은 이제 감동의 무대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넷째, 팬덤은 소비를 넘어 경제 주체로 진화했습니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팬의 응원은 숫자로 변환됩니다. 콘서트, 티켓, 패키지 상품, 크루즈 콘서트와 같은 고부가가치 모델은 팬덤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소비는 개인의 지출로 끝나지 않고 세금이라는 형태로 사회에 환원됩니다. 팬과 가수, 그리고 국가가 하나의 경제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위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책임입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단에 오른 가수들은 무대 위의 스타이기 이전에 시장의 주체이자 납세자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들은 숫자로 평가받고 그 숫자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